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부동산 민심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입법 권력에 한껏 취한 민주당의 핵심 멤버들 가운데 현재의 상황을 아주 심각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이 와글와글하고 그리고 주변이 시끌벅적하고 그렇지만 정말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가슴으로 와 이거 정말 심각한데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겠죠. 집권 여당 핵심 멤버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오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고 우리는 틀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특정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고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6일 날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곤혹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수는 아닐 것입니다. 말로는 어렵다고 하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지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지층인 수도권과 30대 여성의 지지율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원내 일부 관계자들은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수 의견은 아닙니다. 한중진 의원은 좀 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호남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밀리고 있다. 이것은 의석수만 믿고 우리가 야당과 협치 없이 독주하는 태도가 국민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이유가 아니고 잘못된 정책으로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문제인식이 보통 사람들의 문제인식과 아주 다릅니다. 민주당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상시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종류의 실안 교란 행위를 반드시 퇴출하겠다. 그러니까 속재앙을 잡는 겁니다. 문제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시장 교란 행위를 조장하는 투기꾼이나 부동산 업자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갖고 있는 시국 인식입니다. 다음 질문은 앞으로 나올 대책입니다. 일단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나를 숙고하고 진심을 다해서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건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건의 실체들은 첫째 잘못을 인정하고 둘째 시장 친화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셋째 사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가져야 이번 난국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가 현재 집권 세력에게서 기대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서민들의 분노와 불만과 시끌벅적함을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더욱더 강력한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장기 집권해야 된다. 사심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심이 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책 원리라는 것이 편가르기나 정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고 그런 편가르기와 정치 원리에 초점을 맞춘 모든 종류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드디어 전셋값이 덜썩덜썩거리자 여당은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4번째 대책으로 법정 전세와 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월세 전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전환율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억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문제가 생긴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억제하는 겁니다. 박강훈 최고위원도 5일 날 월세 전환율 4%는 너무 높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맞춰야 된다. 이런데 당에서는 월세 전환율을 2%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을 돕고 임대인을 압박하는 그것이 이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 또한 크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부동산 시장 교랑 특별 단속을 해서 경찰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거래질서 교란 행위라든지 불법 중개 행위, 재건축 재개발 비례 행위, 그다음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본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든지 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노선이나 철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임대인을 불이익을 주고 공공임대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세금을 현실화하고 투기꾼을 잡는다,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정책들을 쏟아내겠죠. 그들이 더욱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시장은 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이해 당사자들은 더욱더 발을 굴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민심은 더욱더 이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당 사람들이 부동산 민심 폭발로 인해서 정권의 수명이 단축되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8월 1일 날 조세 저항 시위에 나온 50대 아주머니가 자신을 적으로 내몰는 정부를 향해 쏟아낸 울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그곳에 대책과 해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33년 작업했습니다. 쉰 적도 없고 좋은 옷 한번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놀이동산 한번 못 갔습니다. 지독하게 절약했고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경매를 배웠고 법인으로 빌라 몇 채를 구입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서 등록했고 세금 꼬박꼬박 냈습니다. 지금 와서 법인이 시장교란 세력이기 때문에 종부세 7.2%를 내라고 합니다. 낡은 빌라를 수리해서 1년 임대료가 480원인데 종부세가 600만 원입니다. 억울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도 4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먹어도 먹은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밟은 굴번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는 국민을 달달 볶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면 안 된다고, 부자로 살면 안 된다고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 내려와. 이런 연설이, 피눈물 흘리는 이 연설이 뚝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뚝 무너지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뚝이 무너지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하면 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창간했습니다. 검색창에서 공데일리 누르시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지금 3개월째 접어드는 공TV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